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시절 경제민주화와 복지 공약을 만드는 데 삼파역을 했던 김종인 씨가 곧 탈당한다고 합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을 만든 1등 공신들, 여러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공신이라고 주장하겠습니다만은 국정원도 그렇게 주장하겠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경제민주화와 복지공약, 이른바 좌파 공약을 차용하는데 1등 공신이었던 김종인 씨야말로 저는 1등 공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혀 대접은 받지 못하고 있죠. 그 김종인 씨가 탈당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신이 새누리당 입당해서 경제민주화 그리고 복지공약을 만들었는데 그 공약을 차용했던 박근혜 씨, 대통령이 되자마자 전부 다 폐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항의해서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김종인의 경제민주화 공약, 김종인의 복지공약에 속아서 박근혜를 찍었던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웃기는 거는요, 김종인의 탈당 소식에 보이는 언론들의 태도입니다. 김종인이 왜 탈당하는지 아무도 묻지를 않고, 김종인이 탈당을 해서 어디로 갈 것이냐, 안철수 캠프로 간다더라 라는 식으로만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종인이 왜 탈당을 했겠습니까? 경제민주화 공약을 백지로 만들어 결국 자신이 박근혜 대국민 사기극의 장기말로 사용됐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네,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이 어제 박근혜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개신교, 불교, 원불교에 의해서 천도교까지 모두 대통령인 박근혜 씨의 관건 부정선거를 고백하라, 책임있는 결단을 하라 촉구를 하고 나섰는데도 불통과 독선, 반대 세력에 대한 탄압으로 일관하는 공포정치의 수명은 그리 길지 않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이 모든 것의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남이 명예로운 일이다 라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권력에 저항할 때마다 역사는 교회에 무거운 대가를 요구해왔다. 피로 얼룩진 순교 역사가 이를 단적으로 증명해준다. 그러나 불의에 대한 저항은 우리 믿음의 맥박과도 같은 것이다. 시련은 교회의 영혼을 정화하고 내적으로 단련시켜준다. 늘 그랬듯이 우리는 가시밭길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사제들에게는 그것이 기쁨이며 당이다. 선거 부정의 책임을 묻는 일이 설령 고난을 초래하더라도 우리는 이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시대의 불의를 목격하고도 침묵한다면 이것은 사제의 직무유기요 자기부정이다. 최근 프란치스코 교황의 첫 근고문 복음의 기쁨이 누누이 강조하듯 교회의 사목은 고통받는 사람과 고통을 나누는 일이다. 사제는 바로 그 일의 제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거 부정의 책임을 묻는 일이 설령 고난을 초래하더라도 이 십자가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겁니다. 시대의 불의를 목격하고도 침묵한다면 이것은 사제의 직무유기요 자기부정일 뿐만 아니라 민주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의 직무유기요 자기부정입니다. 저는 이 길을 걸을 겁니다. 여러분도 이 길을 걸을 겁니다. 박근혜의 철권 통치도 이 길을 막지는 못할 겁니다. 오늘 한겨레신문은 사설을 통해서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을 규명할 특검이 꼭 필요한 이유를 역설하고 있습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 목숨을 걸었다고 하더니 특검은 내팽개치고 특위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야가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하면서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특별검사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4일 의원총회에서 결의안까지 내면서 강력하게 추진할 뜻을 밝혔지만 새누리당은 극력 반대하고 있어 성사 가능성은 희박하다. 야당 법사위 의원들이 이날 공개한 국정원 대선 개입 트위터글 분석 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으로 볼 수밖에 없는 증거들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도 국정원은 물론 청와대와 여당은 여전히 요지부동인 채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불법 선거운동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이런 억지 논리를 뚫고 특검을 관철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네, 억지를 부리고 어떻게 하면 국정원의 대선 개입 부정선거를 덮을 수 있을까 골몰하는 대통령 박근혜 씨의 홍위병 새누리당 집단과 협상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야당이라고 해서 무기력한 것만은 아닙니다. 127명의 의원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쟁점 법안은 야당의 동의 없이 통과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예산안 통과가 정쟁의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만은 새누리당처럼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씨의 정통성과 관련된 선거 부정 문제만 나오면은 그야말로 모 대통령의 홍위병 못지않는 김일성의 홍위병 못지않은 그런 고집을 부리고 있는 새누리당에게 그나마 예산안을 무기로라도 특검을 관철해야만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부에선 현재 검찰이 121만 건의 트위터 글을 공소장에 추가하는 등 나름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으니 특검이 불필요하다는 여당 주장에 동조하는 기류도 있는 모양이다. 물론 윤석열 파동 이후에도 검찰 수사가 중단되지 않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다 그 한계 또한 분명하다. 우선 현재의 검찰, 특히 서울중앙지검의 수뇌부는 여전히 수사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수사에 제동을 걸지 못해서 안달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중앙지검 2차장, 국정원 직원 4명의 소환 문제를 국정원과 조율하겠다고 해놓고 20일간이나 지체하는가 하면 공소 취소한 2만 7천여 건의 트위터 글에 대해서도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것처럼 왜곡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혐의가 입증된 게 아니라 국정원 트위터 글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그 밖에 것은 뺀 거예요. 알고 보니까 박사모라든지 다 이런 거였다는 거 아닙니까? 이처럼 최동욱, 윤석열 찍어내기 이후 검찰 고위층 사이에 청와대 눈치 보기가 만연해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더구나 최근 드러나고 있듯이 은폐, 축소기도 등 2차 범죄는
검찰도 수사 대상이라는 점에서 현 검찰에 맡겨둘 수만 없습니다. 그 아까 얘기했던 2차장 머뭇거리고 20일간 지체하고 그리고 윤석열 수사팀장에게 야당 도와줄 일이 있느냐. 내가 물러나면 내가 사표 내면 해라. 이런 식의 수사방해, 은폐기도는 검찰 자신이 바로 수사 대상인 겁니다. 어떻게 현 검찰에만 맡겨둘 수가 있습니까? 방금 제가 얘기했다시피 조영건 전 서울중앙지검장 사표 낸 뒤에나 수사라고 한 배경과 윤석열 전 팀장이 얘기한 외압의 실체 등에서도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최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 아들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행정관이 등장한 것은 매우 중요하고도 충격적인 대목입니다. 청와대 행정관 등장하니까, 조모 행정관 등장하니까 청와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조모 행정관이 절대로 그런 일을 한 일이 없다고 한다 라고 전원 행식을 빌어서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화를 받아서 최동욱 혼외 자녀로 의심받는 최모군 모자의 신상 정보를 빼돌린 당사자인 조희재 서초구청 국장이 조 행정관으로부터 부탁을 받았고 문자 메시지까지 받았다. 감사하다는 문자 메시지까지 받았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 도저히 덮을 수가 없다 해가지고 발표한 게 뭡니까? 조모 행정관의 개인적인 일탈이다. 안전행정부에 있는 김모 국장의 부탁을 받고 알아봐 준 것이다. 이렇게 핑계를 댔습니다. 그런데 그 안전행정부의 김모 부장인지 국장인지 하는 사람은 무슨 얘기냐, 그런 일이 없다. 청와대에서 와보라고 했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 그래서 조모 행정관하고 대질신문 시켜달라고 했더니 대질신문도 안 시켜주더라. 나는 그런 일 한 일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해도 선발이 맞아야죠. 청와대의 해명에서 빠져있는 것은 왜라는 대목입니다. 왜 거짓말을 했나? 왜 조모 행정관이 아니라고 하더라고 거짓말을 했다가 왜 다시 말을 번복하고 왜 김모 국장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을 부탁받았는지 전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왜겠습니까? 최동욱을 찍어내겠다는 그 목표를, 그 목적을 얘기할 수 없기 때문 아닙니까? 네, 최동욱 찍어내기의 주체는 청와대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야말로 청와대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그뿐입니까? 국정원 선거부장, 새누리당과의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는 권영세, 그리고 김무성, 제대로 수사할 엄두조차 못 내는 서울중앙지검의 수뇌부가 청와대 실세들을 철저히 파헤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수사도 지지부진한 상태인데 법 체계상 특검 형태가 아니면 별도의 수사가 불가능하다. 국정원을 비롯해 사이버사, 국가보훈처 등과 여당의 연계 의혹까지 제대로 파헤치려면 특검이 꼭 필요하다. 민주당은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 없이는 국정원 개혁도 제대로 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특검을 하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쳐놓고 새누리당의 억지에 넘어가서 국회는 정상화시켜야 되겠고 특검은 계속 논의하자라고 뒤로 밀어놓은 다음에 특위 구성에만 합의했다면은 민주당은 정말로 새누리당의 이중대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겁니다. 왜 민주당이 아직 나오지도 않은 아직도 이호도보다 더 신비롭다는 안철수 신당에 비해서 지지율이 2분의 1, 3분의 1로 3분의 1 토막이 나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행태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반성하세요, 김한길 씨. 목숨을 걸었다면 정말로 모가지를 걸어야죠. 신동원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고혈압, 동맥 경화 등 윤리와 소금을 많이 먹는 폴란드인의 각종 성인병 극복을 위해서 폴란드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지정한 신비의 열매 아로니아. 건강한 변화를 원하신다면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진. 이제 대한민국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검색창에 평산네이처를 검색하세요. 문의는 1661-2087, 1661-2087. 자기야, 올 연말엔 어디로 놀러 갈까?
난 계속 회사 나가야 돼. 연말정산해야지, 결산해야지, 법인세까지. 미리 교육받을 방법은 없을까? 더존 이러닝 있잖아. 더존 이러닝? 더존에서 이러닝 돼? 그럼 난 벌써 연말정산 과정 신청했지. 연말에 쏟아지는 재경 전문가들의 바쁜 업무들. 대한민국 기업 정보화를 선도하는 더존 IT그룹의 공식 교육기관 더존 이러닝에서 해결하세요. 검색창에 더존 이러닝을 검색하세요. 상담 전화는 02-890-5999 02-890-5999. 네, 스테이크함님이 저번 팟빵 게시판에 정자했다고 올려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일자씩 찔끔찔끔 정자하시더라도 감사드립니다. 무조건 감사드립니다.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의 혜영님 조합원가입 그리고 출자금 납입 감사드립니다. 경기 용인시 기영구 신갈동의 칸샤님 역시 조합원가입 출자금 납입 감사드립니다. 주소를 기재하지 않으신 계란방구님 역시 출자금 납입 조합원 가입을 먼저 하셨겠죠? 출자금 납입 감사드립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오해숙 생활단식 신년 캠프에 가시지 않겠습니까?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단식을 통해 몸도 리뉴얼하고 국민TV 광고를 통해서 단식을 하시는 분이나 하시려는 분들에게 권하는 오해숙 생활단식 신년 캠프 2014년 1월 4일부터 5일까지 1박 2일입니다. 장소는 청운군 청소년 수련원이고요. 준비물은 1리터 보온병, 간단한 체육복, 운동화, 세면도구입니다. 문의는 오해숙 생활단식 오해숙 선생님입니다. 010-2013-8575 010은 뭐 똑같고 2013년 8575 빨리 치료입니다. 저도 갑니다. 저는 1차 단식을 11월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지만 한 번 더 해보려고 참석합니다. 몸에 해가 가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한번 약식으로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많이 참석하기를 권유드립니다. 단식 이거 함부로 하면은 큰일 나는데요. 한번 1박 2일 캠프에서 자세히 지도를 받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자, 광고 끝났습니다. 오늘은 한국일보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박경미 교수의 칼럼 종북몰이와 전체주의 소개해드립니다. 우리 빌라 입구에는 꽤 높은 탑이 하나 있는데 어느 날 보니 모 빌라라고 쓰여진 탑 꼭대기에 태극기가 그려져 있었다. 국민들에게 의견을 물은 적도 없는데 웬 생뚱맞은 아이디어일까 생각했다. 나 말고도 싫어하는 사람이 꽤 있었는지 반성회에서 이야기가 나온 모양이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모두 종북이라고 누군가가 일갈하는 바람에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한 아주머니가 내게 일러주었다. 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하나는 북한 집집마다 걸려있다는 김일성 추상화였고 다른 하나는 진보진영 내부에서 종북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것은 잘못이라는 그런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종북이라는 말은요, 사실 진보진영 내부에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일시배 사건으로 민주노동당에서 당시 진보신당이 분열해 나가면서 주사파에 종북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종북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종북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것은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박경미 교수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북이라는 말은 현실의 사회주의가 몰락하여 시효가 다해버린 빨갱이라는 말을 대신할 효과적인 수단을 제공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현재 지구상에 몇 안 되는 사회주의 국가 중 하나인 북한이라는 실체를 전전한 말이고 세습 왕국이자 전체주의 국가인 북한 수뇌부를 맹목적으로 추수한다는 퇴행적인 느낌을 주는 말입니다. 게다가 좌파가 다른 좌파를 비판하면서 스스로 만들어낸 말이라니 좌파 내부의 약한 고리를 걸어서 좌파 전체, 아니 내 편이 아닌 나머지 전체를 한 덩어리로 몰아붙이기에 딱 좋은 말 아니겠습니까? 급기야 이 말은 사적 공간이 내 집으로 들어갈 때마다 태극기와 마주쳐야 하는 것을 불편하게 여길 따름인 보통 사람들을 이석기와 동급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 사용되기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결국 종북이라는 말은 닥쳐라는 말의 다른 표현이었던 겁니다. 닥치지 않고 있으면 너도 종북이야, 너도 이석기란 그런 얘기인 겁니다. 이와 유사한 일이 지난 1년간 온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다. 얼마 전에도 시국미사에서 박창신 신부가 한 발언을 두고
박근혜 대통령은 국론 분열을 야기하는 일들은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겠다고 위협했다. 정작 종북몰이를 통해 국민을 분열시켜 이득을 얻고 있는 것이 누구인지는 명약 관화한 일이지만 나는 강론 전문을 찾아 읽어보았다. 강론의 핵심은 이 시대가 북한을 원수로 만들고 원수 북한을 빙자해서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탄압하고 있다는 것이고 바로 그 종북몰이와 부정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되었으니 박근혜 대통령은 사퇴하라는 것이다. 아마 부정선거, 사퇴 이런 말들이 이 정권의 아픈 데를 송곳처럼 찔렀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너 바보라고 얘기하면 아무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바보에게 바보라고 얘기하면 화를 냅니다. 왜? 바보니까. 바로 그겁니다. 부정선거, 사퇴 이런 말들이 이 정권의 아픈 데를 콕콕콕콕 찔렀기 때문에 야, 저 박창신 원로신부 좀 조질 방법이 없느냐 골머리를 싸고 있는데 말 한마디 걸어서 그딴 종무몰이를 한 겁니다. 박경미 여의대 기독교학과 교수, 기독교학과 교수입니다. 그냥 정상적인 대한민국의 보편적 사고를 가진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박창신 원로신부님의 강론 전문을 찾아 읽어보았더니 강론의 핵심은 이 시대가 북한을 원수로 만들고 그 원수 북한을 빙자하여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탄압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종북몰이와 부정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됐으니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씨는 사퇴하라 이런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대통령인 박근혜 씨에게 기분 나쁘다는 것 이외에는 아무 문제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된 것은 박 신부의 NLL 발언이었다. NLL은 남북 간에 합의한 해상 군사 분계선이 아니라 북진 통일을 부르짖으며 날뛰던 이승만 정권을 제재하기 위해 당시 유엔군 사령관이 우리 쪽에서 이 선 이북으로 더는 나가서는 안 된다고 잠정적으로 그어놓은 선이다. 박 신부는 이러한 객관적 사실을 언급하고 일본이 독도에 와서 훈련하면 포격할 수밖에 없듯이 북한도 문제 있는 NLL 지역에서 한미 군사훈련을 계속하면 포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역지사지를 해보자고 말한 것이다. 강론을 통해 박 신부는 기독교적으로 말하자면 원수 사랑을 이야기했고 세속적으로 말하자면 북한을 원수로 만들어 그것을 빌미로 이 땅의 약자들을 낭떠러지로 모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떠한 폭력도 정당화하지 않았다. 그의 논리대로라면 장병들의 희생은 불필요한 군사적 자극 때문에 생겼다. 그렇습니다. NLL 우리 박경미 교수가 제대로 지적했듯이 1953년 그야말로 한강다리 폭파하고 도망갔던 그 이승만이가 미군 힘을 좀 얻었다고 북진 통일을 주장하면서 날뛰던 이승만 정권을 제지하기 위해서 당시 유엔군 사령관이 우리 쪽에서 이 선 이북으로 더 나가지 말라라고 잠정적으로 끊어놨던 선입니다. 박창신 원로신부는 이러한 객관적 사실을 언급하고 일본이 독도에 와서 훈련하면 포격할 수밖에 없듯이 북한도 문제 있는 NLL 지역에서 한미군산 훈련을 계속하면 포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냐 아니냐 역지사지하자 이런 취지로 얘기했던 겁니다. 그 전후 맥락은 다 떼어놓고 그런 식으로 총목몰이에 사용하는 이 정권 정말 가정스럽게 짝이 없고요. 그게 부하내동하는 오히려 그러한 종목몰이에 도움을 주고 있는 이 나라의 보수 언론들 창피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일찍이 한나 아렌트는 총체적인 테러가 전체주의적 지배의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총체적인 테러가 뭡니까? 모든 것에 스며드는 공포 분위기를 통해서 사람들을 고립시키고 사고를 마비시켜 자유로운 행동을 막고 사회 전체를 영구적인 폭력 상태로 만든다는 겁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종북몰이 바로 그러한 총체적 테러입니다. 본질적으로 그것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이 나라의 자칭 보수들이 얘기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아니라 전체주의 국가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그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 할배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리고 고엽제 전원을 동원해서 대학교 들어가서 혹은 교회 앞에서 행패 부리고 이거야말로 북한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대통령 박근혜 씨 아닙니까? 박창신 신부의 발언이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지만 NLL에 대해서
박창신 신부처럼 생각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할 자유를 빼앗는 것은 바로 이 나라 이 땅의 자칭 보수들이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그리고 헌정질서에 대한 중대하고도 심각한 도전이며 바로 북한과 같은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과 같은 전체주의적인 지배로 가는 길입니다. 알겠습니까, 박근혜 씨?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예, 드림 팩토리 님이 저도 어제 일자를 정지했다. 주머니가 가벼운 관계로 여유될 때마다 조금씩 정지하겠다라고 써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올드 패션님 역시 예의치 않아서 조금 정지했습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 될 줄 믿습니다라고 쓰셨네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산 북구 구포동의 산새소리님이 조합원 가입해 주셨네요. 역시 감사드립니다. 아까 스테이캄님이 게시판에 찔끔찔끔이라도 정지하시겠다라고 해서 제가 읽었는데 그걸로 시비 붙는 사람이 있네요. 뭐 요즘 청취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듣지만은 싫어하는 분들도 듣는 것 같아요. 나는 그 심리를 잘 이해 못하겠어요. 그래서 찔끔찔끔이라고 표현한 것이 마치 이 정자하는 조합원들을 비하한 것처럼 이렇게 게시판에 써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뭐 해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저는 스테이캄님이 찔끔찔끔이라도 정지하시겠다고 쓴 그 진정을 믿습니다. 찔끔찔끔 정지하셔도 좋습니다. 찔끔찔끔이 아니라 질금질금 정지하셔도 좋습니다. 저희들은 바로 국민TV 미래협동조합의 발전을 바라는 그런 진정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고 그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 광고입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지난 10월 미래협동조합과 제휴를 맺었었는데요. 우리라이프 상조가 회원 납입금의 10%를 매달 미래협동조합 국민TV에 후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업체 우리라이프 상조. 문의는 1600-3267, 1600-3267이고요. 상조 서비스 가입도 하고 매달 미래협동조합에 회비로 후원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감사드립니다. 뭘 감사드리느냐? 회원 납입금의 10%를 매달 기부한다니까. 감사드립니다. 하나 있는 멘트 광고는 또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요. 곽팽찬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겸 대기자. 대기자라는 거는 웨이팅맨이기도 한데 그런 뜻은 아니겠죠. Great Reporter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곽팽찬 제복의 부활과 이성의 실종 이것도 꼭 읽어봐야 될 칼럼입니다. 연합뉴스는 엊그제 이런 기사를 타전했다. 디엔반현 하미마을의 학살 피해자 위령비. 1968년 2월 25일 한국 해병대원들은 하미마을에 살던 민간인 135명을 학살했다고 한다. 위령비 앞면에는 당시 숨진 135명의 명단과 출생 연도가 새겨져 있다. 이들 가운데 최연소자 3명은 당시 갓 태어난 상태로 짐작되는 1968년생이다. 위령비는 2000년 월남 참전 전후 복지회가 화해의 뜻으로 3만 달러를 지원해 마을에서 건립한 것이었다. 한국 해병대원들이 월남전에 참전해서 민간인을 학살한 일 사실입니다. 135명을 학살하고 위령비를 세웠습니다. 그 위령비는 다른 사람도 아닌 월남 참전 전후 복지회가 화해의 뜻으로 3만 달러를 지원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서울 종로구 홍지동 세검정 삼거리 상명대학교 올라가는 인도 한가운데는 고엽제 전후의 회원 둘이 제복 차림으로 오늘도 이런 내용의 입간판을 지키고 있다. 자라나는 후세들을 진보 좌파 종북 세력으로 양성하려고 혈안이 된 베트남전 고엽제 환자 명예훼손과 북한 만행은 한 줄도 서술하지 않는 중고교 좌편향 교과서 집필한 주진호 등을 대한민국 교육계에서 영원히 퇴출하자. 고엽제 전후의 회원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안타까운지는 계속 들어보면 압니다. 전후에 200여 명이 학교 안으로 진입해 확성기를 틀어놓고 시위를 했던 건
9월 24일이었고 그때부터 이어져 왔으니 엊그제로 100일째다. 주 교수가 문화방송 100분 토론에 출연해 베트남전에서 한국군의 양민 학살이 있었다고 발언한 것이 문제였다. 그러나 이 사실이 학계에서 인정돼 교과서에 담긴 지는 이미 오래였다. 우리 군도 민간인 희생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 다만 전투 중 군인과 민간인을 구별할 수 없어 일어난 경우라고 주장할 뿐이다. 하지만 베트남에는 최소 30개 이상의 이른바 한국군 증오비가 있다. 비노아 마을 위령비엔 이런 비문이 새겨져 있다. 하늘에 닿을 죄악, 만대를 기억하리라. 이 학살에서 희생된 자의 수가 총 430명이며 그중 268명은 여성, 109명은 50세에서 80세까지 노인, 82명은 어린이, 7명은 임신부였다.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을 학살했다는 사실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간인과 군인들을 구별할 수 없어서 일어난 일일 뿐이라고 변명합니다. 하지만 당한 사람의 입장은 다릅니다. 당시 학살은 대개 젊은 사람들은 다 베트콩이고 다 도망을 가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430명의 학살당한 사람들 중에서 268명이 여성이고 109명은 50세 이상 장년층이고 장년층 노년층이고 나머지는 어린이 그리고 여성들 중에는 임산부도 있었던 겁니다. 학살 책임자로 낙인 찍히는 건 누구도 원치 않습니다. 영광스러운 전쟁이기를 원하지만 지금은 무엇으로도 참전을 합리화할 수 없는 게 베트남 전쟁이었습니다. 그 광기의 전장으로 내몰려 명령에 따라서 사살하고 불태우고 파괴했다지만 학살의 책임을 사병들에게 돌릴 수는 없습니다. 정작 책임져야 할 자들은 처음엔 국가안보와 동맹이라는 이름 뒤에 숨었고 패전 뒤에는 산업화의 토대라는 명분 뒤에 숨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고엽제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고 피해자에 대한 치료와 생활 지원을 거부했습니다. 그나마 보상이 제도화된 것은 한겨레신문 등 민주시민들의 인도적 노력에 따라 민주적인 정부가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책임자들이 지금 피해자의 분노를 앞세워 민주적 매체와 시민 그리고 정부를 종북으로 매도합니다. 제복의 마술을 이용해서 말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고엽제 전후에 어느 누구도 보상해 주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독재 정권들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 들어서 보상받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고엽제 전후의 제복을 입은 자들이 나와서 자기 자신에게 보상을 받게 해줬던 그 정권, 그 세력들을 욕하고 있는 겁니다. 순진했다던 미군 여성들이 군복을 입고는 무죄한 이라크인들을 성적으로 능멸하고 고문을 가했던 일은 굳이 떠올릴 필요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예비군복만 입어도 멋대로 오줌을 싸고 여성들을 마구 희롱하며 말끝마다 욕설을 달고 성적 농담이 빠지면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런 제복의 마비 효과를 요긴하게 이용한 것이 바로 일본 군국주의자들입니다. 그 후예들입니다. 지금도 그들은 을의 침략 전쟁 때의 군복을 입고 군국주의의 부활을 도모합니다. 조선 침략과 조선 평탄과 수탈과 학살을 부정하고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인하고 관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을 부정할 때도 그 제복을 챙겨 입습니다. 제복의 목단추를 채우는 순간 이성은 마비되고 도덕 감정은 사라집니다. 대한민국의 고엽제 전우애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만나보면은 그야말로 불쌍한 노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제복을 입고 목의 단추를 채우는 순간 이성은 마비되고 도덕 감정은 사라집니다. 왜 하필 그런 자들을 우리가 따라야 합니까? 그것이 일상화된 건 병역 미필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야전 잠바를 입고 지휘봉을 휘두를 때부터였다. 대통령, 국무총리, 감사원장 등이 군대 근처도 가보지 않은 이 정부 들어서는 종북몰이의 선봉에 언제나 이들이 있었다. 학자는 물론 종교인, 시민 등을 상대로 전투를 벌여도 방치했다. 그 폐해를 절감했던 건 군사정권이었으니 아이러니다. 오죽했으면 유신 정권은 군복 및 군용장구 단속법을 제정해 함부로 군복을 착용하는 걸 금지했다. 전두환 정권은 서민들이 작업복으로 자주 입던 예비군복 착용까지도 규제했다. 역사는 희극도 비극도 아닌 암흑기로 끌려가는가. 암흑기로 가고 있습니다. 암흑기로 가고 있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들도 바로 우리입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게시판에 환희진이 님이 오늘 세 번째 두구자 정지하셨다고 써주셨네요. 이제 네구자 되셨답니다. 광주에 사는 조합원이신데요. 조합원 한마당 정말 가고 싶었는데 쉬는 날이 아니어서 못 가셨다고 합니다. 4월 1일을 기다리며 꾸준히 정지하시겠다고 써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워렌 버핏 66조 님은 국민TV 조합원은 조합 전체의 30% 법적 한도까지 출자하고 싶습니다. 많이 벌어 출자하고 기부하고 싶다고 써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저도 30%까지 하고 싶은데 능력이 안 됩니다. 자, 한겨레 신문의 사설을 소개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서 그 앞부분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중산층 70% 공약과 거꾸로 가는 중산층 실태라는 내용의 사설인데요. 이 중요한 겁니다. 박근혜 정부가 중산층 70%의 복원을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 자신을 중간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전에 비해서 줄고 하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늘었다. 또 일생 동안 노력하면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 중산층이 흔들리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무너져 계층이 고착화 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건데요.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계층 상승이 불가능한 사회 망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라디오 비평 여기서 마칩니다.